운동. 자, 아까는 힘을 전혀 받지 않는 물체의 운동들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힘을 받지 않는 물체는 관성이라는 성질을 특별히 가진다 라는 것 때문에 관성을 좀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어요. 관성을 했어요. 관성. 자, 지금은 그 힘 때문에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에요. 선생님 처음에 설명했던 그 그림입니다. 자, 이 녀석이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일 때 내가 힘을 뒤에서 주게 되면 점점 빨라지죠. 그치? 근데 여기서 내가 어떤 힘을 주냐면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줍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서 있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요. 왜? 계속 똑같은 힘으로 계속 밀어. 선생님 어떻게 될까? 계속 빨라집니다. 빨라지겠죠? 근데 계속 미니까 저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밀면은 나는 계속 빨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속도가 더해져요. 속도가 더해집니다.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속도가 점점점 더해지는 운동, 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속도가 더해지는 양이 어떨까?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속도가 증가합니다. 속도가 더해지는 양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속력만 변하기 때문에 얘는 가다가 속력만 빨라지지 방향은 변한 게 아니죠. 그래서 무슨 운동이다? 가운데 등가속도에다가 뭘 또 껴넣는다? 직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일정한 기울이 지어지게 되면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이 용어를 좀 살펴봤고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반대 방향으로 이 물체를 방해하는 쪽으로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면 점점 속력이 느려지겠죠. 점점점 속력이 감소할 겁니다. 속력이 얘는 감소할 거고요. 얘는 아까 속력이 증가하는 거였죠. 속력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합시다. 자, 같은 방향일 경우에는 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은 속력이 증가하고 운동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면 속력이 감소할 거란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얼마나 속력 변화에 누가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 A수레, B수레. A수레와 B수레는 질량이 똑같아요. 같은 질량을 가진 수레입니다. 근데 오른쪽 방향으로 얘는 1N의 힘으로 당기고요. 얘는 2배 큰 힘인 2N의 힘으로 당깁니다. 그럼 A라는 수레와 B라는 수레 중에 누가 더 속력이 빨리 증가할까요? B겠죠?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그러면 속력이 증가하는 양은, 속력의 증가량은 뭐에 비례한다? 그 물체에 가해준 힘의 크기에 비례하죠. 그지? 속력의 증가량은 힘과는 비례합니다. 라고 쓰는 겁니다. 힘의 크기와는 비례합니다. 자, 세 번째 실험은요. 내가 수레를 두 개를 이렇게 엎어놨어. 두 개를 얹어가지고 두 배로 무겁게 만든 거야. 그런 다음에 얘를 2N의 힘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B라는 수레와 C라는 수레 중에 누가 더 속력이 빨리 증가할 것 같아요? B겠죠. 얘는 무거우니까 잘 안 딸려올 거 아니야? 가벼우니까 훅 가겠죠. 속력이 빨리 증가하는 건 B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속력의 증가량은 누가 더 속력이 많이 증가한다? 질량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질량이 작을수록 속력이 빨리 증가하는 거죠. 그치? 무슨 관계야? 반비례관계입니다. 속력의 증가량은 뭐에는 반비례한다? 질량과는 반비례합니다. 질량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공식이 속력의 증가량에 관련된 공식이고요. 속력의 증가량은 그래서 뭐에는 비례하고 뭐에는 반비례한다? 질량분의 작용한 힘으로 구합니다. 작용한 힘으로 구하게 된다는 힘의 크기로 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책에 나온 예를 볼게요. A라는 나무도막은 질량이 얼마냐면 3kg이네요. A라는 나무도막은 3kg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는 나무도막인데 이 녀석을 오른쪽 방향으로 2N으로 당겼어요. B라는 녀석은 질량이 1kg이네요. 1kg짜리를 1N으로 당겼습니다. 1N 당겼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속력이 빨리 증가할 것 같아요?
모르겠죠. 그렇지. B. B가 더 빨리 증가할 것 같아요? A. A가 빨리 증가할 것 같아요? 책에 나왔는데. B가 빨리 증가하겠죠. 봐봐. 질량이 얘가 3배 무겁죠? 그치? 만약에 여기가 3N이라면 3배 무겁지만 3배 큰 힘으로 당기면 똑같이 빨라지겠죠? 하지만 2배만 큰 힘으로 당겼으니까 틀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기 좀 애매할 때는 애정남의 도움받아서 애매한 걸 정해줄게요. 자, 여기 발라. 그러면 얘는 속력 변화량, 속력의 변화량의 B니까 얘는 속력의 변화량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질량분의 힘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얘는 속력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질량분의 힘이니까 1분의 1이죠. 3분의 2 대 1분의 1이 되겠네요. 요거를 정수로 바꾸면 되겠죠? 얘를 3분의 2니까 얘를 3분의 3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얘는 3분의 3이니까 이거 지워주고 몇 대 몇? 2 대 3이네요. 아하, 2 대 3의 비율로 빨라지는구나. 누가 더 빠르다? 얘가 더 속력 변화량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 안 보이네. 그래서 얘가 3의 비율로, 얘가 2의 비율로 빨라지기 때문에 2 대 3의 비율로 얘가 더 속력 변화량이 빠르다는 겁니다. 구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속력 변화량의 B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에 대한 건 너무 여러분들 힘들어하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낙하운동 마지막으로 배우고 정리해 봅시다. 낙하운동. 자,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 거냐면 힘에 의해서 속력만 변하는 운동을 배우고 있어요. 힘에 의해서 속력만 변하는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배경지식으로 여기 지구가 있으면 여기 물체가 여기 있다면요.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무슨 힘 받아요? 중력 받죠. 중력의 크기는 항상 어때요? 같죠. 질량과 중력은 비례하죠. 이 물체의 질량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당기는 중력, 이 힘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잡아당기는 거야. 자, 아까 일정하게 잡아당기거나 일정하게 밀면은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했죠. 그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과가 점점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져서 바닥에 툭 떨어집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대요? 뉴턴이죠. 뉴턴이 바로 그래서 중력의 법칙, 힘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낙하 운동에 대한 실험입니다. 낙하 운동. 낙하 운동이 뭐야? 뭔가 떨어뜨리는 운동이죠. 떨어뜨리는 낙하 운동입니다. 내가 이따만한 물체랑 요따만한 물체를 지금 같은 높이에서 얘네들을 떨어뜨릴 거예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같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왜 그럴까요? 설명해봐요. 시원아, 좀 이따 잘 시간 줄게요. 누가 먼저 떨어집니까? 누가? 동시에 떨어집니다. 왜? 자, 얘네가 떨어진다는 건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치? 봐봐요. 자, 얘네가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은 얘네가 속력이 똑같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잘 봐요. 그러면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은 속력의 변화량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력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얘의 속력 변화량과 얘의 속력 변화량을 구해보면 돼요. 봐요. 얘가 질량이 예를 들어서 3이고요. 얘가 질량이 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질량 3과 1 정해놓고요.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와 얘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바로 힘의 크기겠죠? 자, 질량과 중력은 어떻다고요? 비례관계잖아. 질량이 무거울수록 더 많이 잡아당기죠. 얘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3N이라 한다면 얘는 1N으로밖에 안 잡아당기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속력 변화량 비교해봐. A라는 물체의 속력 변화량은 질량분의 힘이니까 3분의 3이 되겠네요. B라는 물체의 속력 변화량은 1분의 1이 되겠네요. 둘 다 1이죠. 둘 다 속력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거는 공식적으로 푼 문제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얘가 더 중력이 많이 잡아당기겠죠. 그럼 얘가 더 빨리 떨어져야 되겠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무겁죠. 무거우면 천천히 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더 많은 힘으로 잡아당기지만 무겁기 때문에 속력이 빨리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얘는 어때요? 적은 힘으로 잡아당기지만 가볍기 때문에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저 두 개가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들을 합쳐서 동시에 떨어지게 돼요. 두 가지 경우에서 이 낙하 운동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가 뭐냐면 공기가 차 있는 유리관이에요. 옆에 있는 녀석은 뭐냐면 진공 상태 유리관입니다. 자, 공기가 차 있는 유리관에 이따만한 구슬하고 요따만한 구슬하고 그다음에 깃털을 이렇게 갖다 놓고 동시에 같은 높이에 있는 것들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요. 자, 그러면 공기 중에서는 이걸 A, 얘를 B, C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떨어집니까? A, B가 동시에 떨어지겠죠? A와 B가 동시에 먼저 떨어지고 C는 나중에 떨어집니다. 이해됩니까? 왜 그럴까요? C는 그렇지. 공기에 의해서 저항을 받아요. 그걸 공기의 공기 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공기 때문에 저항하는 힘을 받습니다. 얘는 다른 물체들은 동그란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 녀석은 넓적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하고 이렇게 닿는 모양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항력을 많이 받아요. 얘는 천천히 떨어지게 됩니다. 저항력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기에는 똑같이 같은 속력 변화로 떨어지겠죠. 자, 이게 공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진공에서는 똑같이 시험해 볼게요. 진공에서 똑같이 이 녀석 큰 녀석이랑 작은 녀석이랑 깃털을 갖다 놓고 설치를 한다면 A, B, C라고 한다면 진공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떨어질까요? 전부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A, B, C가 전부 다 동시에 떨어져요. 여기 뭐가 없기 때문에요? 공기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봐봐요. 선생님, 얘가 제일 무겁고 얘가 그 다음 무겁고 얘가 제일 가볍겠네요. 제일 가벼우면 제일 적은 힘 받죠. 얘는 조금 더 큰 힘 받겠네. 얘는 더 큰 힘 받겠네. 진공이라고 해서 중력 안 받는 거 아니죠? 그치? 진공에서 중력 받습니다. 자, 중력을 받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을 받지만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오고, 얘는 중간 정도 힘 받지만 중간 정도 질량이니까 중간, 얘는 작은 힘 받지만 가벼우니까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속력 변화량이 다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진공에서 물체가 떨어지는 것들을 비교한 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나머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우리 문제 풀려면 그래프에 대한 게 좀 알아야겠다. 그래프에 대한 거. 그래프 잠깐 볼게요. 그래프. 우리 5번 문제를 같이 풉시다. 그러면 5번, 75쪽에 5번 봐봐요. 5번 문제 그래프에 대한 걸 설명을 이걸 가지고 할게요. 5번 그래프. 세로축에 뭐가 나와 있냐면 속력이 나와 있고요. 가로축에 시간 나와 있죠. 시간 속력 나와 있고요. A라는 녀석은 2초라는 시간 동안 1초, 2초라는 시간 동안 얘는 4초라는 시간 동안 3초, 4초 2초라는 시간 동안 미터 퍼 세컨드가 2, 4, 6, 8 1대 2초일 때 6 2, 4, 6, 8 2초일 때 6 여기죠. 요 점으로 가고요. 이 녀석은 4초일 때 3 여기로 가네요.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된 그래프고요. 이게 B 이 녀석은 이렇게 된 그래프가 만들어지네요. A. 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는데요.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는데 누가 속력 변화량이 더 큽니까? A가 속력의 변화량이 크죠. 속력이 더 빨리빨리 변하는 게 A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몇 대 몇으로 큽니까? 똑같이 2초 동안 갔을 때 2초 동안에 얘는 6m/s를 가고요. 얘는 4초 동안에 4m/s를 간다는 얘기예요. 그지? 그럼 얘는 4초 동안에 4m/s 갔으면 2초 동안에는 2밖에 못 갔겠네. 그지? 그러면 같은 2초 동안에 얘는 2밖에 못 갔고 얘는 6만큼 갔죠? 몇 배만큼 많이 간 거야? 3배만큼 많이 갔죠? 속력 변화량의 B는 3대 1이 됩니다. 그지? 봐요. 속력의 변화량의 B가 속력의 변화한 양, 속력 변화량의 B가 3대 1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냈어요.
이렇게 어렵게 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에 뭘 구하느냐? 속력의 변화량이라는 건 속력 어떻게 구해요? 속력 공식이 뭡니까? 여기 속력이 나와있네요. 속력의 변화량, 속력의 변화량은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속력이 바뀌었느냐 이걸 가지고 표현하는데 단위 시간당 속력 변화량이 뭐냐면 단위 시간당 속력의 변화량 즉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속력의 변화량을 뜻합니다. 얘 기울기 구해보면 2분의 6이니까 3 나오죠. 얘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4분의 4니까 1 나옵니다. 이 기울기의 비가 3대 1인 걸로 봐서 속력 변화량의 비도 3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5번에 1번 봐봐요. A와 B의 질량이 똑같대요. 질량이 똑같은데 이렇게 속력의 변화량이 달라진 거야. 뭐 때문에 그럴까? 속력 변화량을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네? 아니 이거 말고. 속력 변화량을 구하는 아까 공식이 있었죠. 질량분의 힘이었죠. 질량분의 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쓴 거야? 질량은 똑같다. 그런데 얘가 왜 3대1로 나타났냐? 힘의 비가 3대1이기 때문이겠죠. 그럼 A와 B 중에 누구한테 힘을 많이 준 거야? A한테 힘을 많이 준 겁니다. 얼마만큼 많이 준 거야? 얘보다 3배만큼 많이 준 거겠죠. 그지? 3대1의 힘의 비를 준 겁니다. 5번에 1번 다. 그래서 힘의 크기의 비는 3대1입니다. 라고 써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속력 변화량이란 질량분의 힘인데 문제에서 질량이 같다고 줬기 때문에 속력 변화량이 아까 3대1인데 그러면 힘의 비가 3대1이니까 속력 변화량의 비가 3대1이 나왔구나. 힘의 크기의 비는 3대1입니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거죠. 이번에는 힘의 크기가 같아요. 힘이 같을 때 질량의 비를 구해라. 그죠? 질량의 비를 구해라. 이번엔 어떻게 된 거야? 이번엔 질량이 같은 게 아니라 여기서 힘이 같대. 힘의 크기가 같을 때 3대 1이 나왔어. 그럼 누가 가벼운 거야? 자, 두 물체가 있는데 이 녀석은 속력이 3 나오고 이 녀석은 속력이 1 나왔어. 둘한테 가해준 힘의 크기는 똑같아요. 힘의 크기는 똑같은데 얘는 더 빨리 갔고 얘는 느리게 갔다는 얘기. 누가 가볍다는 거야? 얘가 가볍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3인 녀석, A라는 녀석이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몇 배 가벼워? 3배만큼 가볍겠죠. 누가 무거운 거야? 얘가 무거운 거죠. 얘가 질량 1이라면 질량이 3이겠죠. 질량의 비는 1대 3이 되겠네요. 그치? 질량의 비는 1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 가지고 지금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공식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간 속력 그래프 가지고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증검 자리 풀어볼게요. 5번 안 했죠? 5번.